태평양 사령관이 내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나고 을지훈련도 시찰할 예정입니다. 북핵 해법 돌출 발언을 했던 트럼프의 측근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경질됐습니다. 배넌은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론의 인터뷰에 논란을 빚었습니다.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의 대표가 농식품부 산하기관 출신 퇴직자, 이른바 농피아로 확인됐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와 농피아의 유착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유착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 자주포 폭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병사가 숨지면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병원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근무하기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고 퇴직했지만 허술한 규정 탓에 다시 고용됐습니다. 스페인 연수의 차량 테러는 치밀하게 계획된 기획 테러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대규모 폭탄 테러를 모의했다가 차량 테러로 방향을 튼 것으로 현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상대 몰래하는 통화 녹음에 대한 의견을 열린 마이크 코너에서 들어봤습니다. 법에 대응하는 을의 무기라는 의견과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을 다녀간 지 일주일도 안 돼 미군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합니다. 내일은 태평양 사령관, 모레는 전략군 사령관이 오는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안정식 기자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내일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송영무 국방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등과 만난 뒤 모레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연습도 시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의 한국 방문 하루 뒤인 모레는 존 하이텐 미 전략군 사령관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용과 미사일 방어는 물론 우주작전까지 총괄하며 전 세계적 차원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무력 시위를 전개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나 B-52 전략폭격기가 전략사령부 지휘하에 움직입니다. 미 전략사령관이 한국에 오는 것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2년여 만으로 지역사령관인 태평양 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이 잇따라 방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을지훈련에 맞춰 한미연합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 군 당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을지훈련을 이틀 앞둔 오늘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모습 등을 담은 반미 선전화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에서 미군 고위사령관의 잇따른 방한과 을지훈련에 대해 북한이 다시 도발 수위를 높일지 주목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던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 결국 경질됐습니다. 트럼프의 오른팔로도 불렸지만 대북 전략에 혼선을 빚은 책임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오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의 경질을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배넌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CNN 방송은 경질의 가장 큰 이유를 전했습니다. I think directly contradicting the president's view on Korea, that was pretty reckless. 배넌은 이틀 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협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전쯤 이미 배넌의 경질을 결심했지만 백인 우월주의 유혈 사태 등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최측근을 내치는 걸 잠시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ll see what happens with Mr. Bannon, but he's a good person and I think the press treats him frankly very unfairly. 배넌은 자신이 스스로 백악관을 떠나는 것이라 주장하고
밖에서 트럼프를 위한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월에 백악관 회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트럼프 곁에 남아있는 핵심 참모는 선출직인 펜스 부통령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배너는 반이민 행정명령 등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설계한 극우 성향의 인사입니다. 배너의 하차가 트럼프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살충제 달걀 소식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농장 49곳 중에 31곳이 친환경 인증 농장이었죠. 도대체 인증을 어떻게 한 건가 살펴봤더니 이 인증 업체들의 감독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퇴직 공무원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유착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중국산 콩나물에 대한 부실 인증이 적발됐을 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허술한 인증업체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절반 가까운 민간 인증업체에 감독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들이 포진한 사실이 부실 인증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8월 현재 산란계 농장의 친환경 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64개 업체 중 5곳의 대표가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입니다. 전체 인증 실무 직원 649명 가운데 85명도 역시 농관원 출신입니다. 감독기관 퇴직 공무원들이 인증업체에 대거 포진하고 업체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이른바 농피아라는 말까지 나오자 총리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유착까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매우 위험한 범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정부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도 경고했습니다. 정부를 속인다거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 공장식 밀집 축사 문제 등 축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이번에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비펜트린은 이미 13년 전에 허용 기준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검사는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살충제 성분들은 정부 감시망에 아예 없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비펜트린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바람 가능 물질로 분류한 닭 진드기 살충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비펜트린의 달걀 잔류 허용 기준을 1kg당 0.01mg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산란계 농장에 대한 비펜트린 검사는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생제라든가 살모넬라 같은 검사는 항목에 있었지만 살충제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죠. 시스템상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봐야죠. 이번에 함께 검출된 피프로닐과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은 허용 기준조차 없습니다. 검사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들은 국제 기준에 산란용 닭엔 절대 쓰면 안 되는 농약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도 살충제가 검출된 49곳 가운데 59%인 29곳이 식품 안전을 보증받은 해썹 인증 농장이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오늘 살충제 보완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가 살충제 검사 항목을 누락했다며 420개 농장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하루 단위로 달걀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달걀 반찬 있었습니까? 아직 불안하다는 분들이 계셔서인지 달걀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소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주말을 맞아 대형마트엔 장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달걀 판매대는 여전히 썰렁합니다. 간간히 찾는 소비자들도 안전한 달걀 고르는 방법을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는 등 한참을 망설입니다. 안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괜찮은 농장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 농장들 위주로 해가지고 보고 있어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마트 측은 안전조사를 통과한 달걀만 팔고 있다는 안내문에다 정부가 발급한 적합 판정서까지 붙여놨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사간 달걀의 사진을 찍어와 매장 점원에게 안전한 제품인지를 묻기도 합니다. 아 영수증 갖고 왔어요 여기. 문제 달걀에 대한 반품 요구도 계속돼 한 대형마트에선 점포 한 곳당 하루 평균 25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달걀 매출은 살충제 파동 전보다 40%나 줄었고 소비 감소에 달걀값 역시 한 판에 20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형마트를 현장 점검하고 주부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등 소비 심리를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손바닥만한 닭장에 갇혀서 살충제에 맞아가며 달걀 낳는 기계처럼 살아가는 닭들은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화학약품 사용도 줄여보자는 이른바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이 목장은 소들을 하루 7시간 풀밭에 풀어놓습니다. 병에 대한 저항력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살충제든지 항생제든지 이런 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경기도 이천의 돈사에는 돼지를 위한 장난감과 쉼터도 있습니다. 돼지가 쉬고 싶을 때는 그 온돌매트 가서 따뜻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나 기본 치료제들 같은 걸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게 됩니다. 닭을 풀어놓고 키우는 유기축산 농장도 전국에 16곳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상품은 이처럼 가축의 본래 습성에 맞춰 스트레스 없이 키운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아직 점유율은 높지 않습니다. 실제로 1.5배 비싼 동물복지 닭고기는 시장 진출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동물복지 닭고기의 경우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지 않아서 올해 초복에 잠깐 운영했으나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나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소비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비용을 낮춰 일반 상품과 가격 격차를 10% 수준으로 낮춘 일부 동물복지 상품은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강원도 철원의 K9 자주포 사고로 치료를 받던 부상자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핵심 지상 화력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군은 오늘 오전 10시 K9 자주포 사고 현장에서 경찰, 소방, 민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화재인지 폭발인지 군은 말을 아낀 채 사실상 처음으로 사격 훈련 중 내부에서 벌어진 사고인 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장비 결함 가능성, 탄약을 장전하는 과정에서의 불량, 탄약 관리 부주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야당은 최근 5년간 1708회나 고장이 났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 작업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미룰 게 아니라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 사망자는 1명 더 늘었습니다. 군 당국은 22살 정모 일병이 오늘 새벽 3시쯤 국군 수도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부상자 5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부상자 가족은 얼굴과 양손,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환자가 제일 경상인 상황이라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은 합당한 예우와 보상, 부상자 치료 및 후속 조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계곡에서 여성 2명이 실종됐다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폭우로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계곡 쪽으로 다가갑니다. 교각 옆에서 실종됐던 여성 1명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기 양평군 용문산 계곡에서 사람이 떠내려간다는 관광객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사람은 인근 마을 주민인 62살 정모 씨와 51살 장모 씨.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11시간 만인 아침 6시 반쯤 이곳 평상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정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 역시 정 씨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1.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오전 9시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문산 일대에는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1시간 동안 41mm에 달하는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이웃 사이인 이들이 계곡에 평상을 설치해 놨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평상을 치우러 갔다가 계곡물에 휩쓸려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하면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평상이 떠내려갈까 봐 올려놓자 둘이가 가서 이제 그걸 하다가 경찰은 산간의 계곡물은 비가 올 경우 순식간에 물의 양이 느는 데다 물살이 빠르고 거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오전 인천 소래대교 인근 바닷가에선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물에 빠진 여성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안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명보트에 탄 구조대원들의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36살 A씨가 소래대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30대 남녀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이던 해경이 A씨를 발견한 겁니다. 앞서 해경은 A씨가 발견된 지점 근처에서 A씨와 여성 B씨의 신발과 신분증 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B씨는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발 벗고 갯벌에서 들어가서 미끄러져서 물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확인해 봐야죠. 해경은 B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고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시쯤엔 북한산 나월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을 하던 김모 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산악구조대 요청을 받은 소방 헬기에 의해 김 씨는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김 씨가 머리와 목 부위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선 36톤급 예인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준설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갑자기 예인선과 충돌해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선장 김모 씨 등 2명은 다른 배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14명이 숨진 스페인 연쇄 차량 테러는 애초에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기획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규모 폭탄 테러를 계획했다가 여의치 않자 차량을 이용한 테러로 방식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진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테러에 이용된 흰색 밴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놀란 사람들이 다급하게 도망칩니다. 테러 차량이 무자비한 폭주를 멈춘 지점엔 희생자를 위로하는 재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소 12명이 대규모 폭탄 공격까지 공모한 기획 테러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들이 사건 전날 스페인 남부의 한 주택에서 폭탄을 제조하다 폭발 사고가 나자 공격 방식을 차량으로 바꾼 것으로 스페인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폭파된 주택에선 사탄의 어머니로 불리는 폭발 물질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2년 전 파리 테러를 비롯해 IS가 주로 쓰는 폭탄 재료입니다. mayor porque probablemente estaban buscando otro tipo de atentado con más víctimas. 용의자 가운데 5명은 사살됐고 4명은 체포된 상태입니다. 테러 차량 운전자는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핵심 용의자 중 1명이 프랑스로 달아난 것으로 보여 추가 테러가 우려됩니다. 유럽 북단의 핀란드 남부에서는 모로코 출신의 청소년이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비롯한 6명을 체포해 테러 가능성을 수사하면서 테러 공포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병원에서, 그것도 경찰 병원에서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굴을 마주치며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권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회식 중 상사인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로 휴직했던 A씨. 최근 복직한 A씨는 가해 의사와 직장에서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줄 알았는데 가해 의사는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병원 측에 항의하자 의사가 모자라서 기간제 의사로 새로 고용했다는 황당한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그것도 국립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채용 공고를 냈거든요. 지원자가 이제 없어서 또 2차 공고를 또 냈어요. 2차 공고에서도 지원자가 없어서 3분. 가해 의사는 당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 감봉 3개월의 병원 내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규정상 재고용이 가능했습니다. 아동성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제56조랑 요 관련된 법률을 따져가지고 문제사항이 없어서. 아동성범죄자만 아니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부 규정이랑 법률을 아마 따져가지고 한번 확인한 걸로. 경찰병원은 2년 전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방만한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진상규명을 정확히 하고 책임 조치 반드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 조직에서 더구나 성범죄에 관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시중에서 팔리는 라면의 나트륨 함유량 전수조사 결과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짠 제품 11개는 단 한 봉지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섭취 권장량 2000mg을 훌쩍 넘겼습니다. 라면이 짠 게 뉴스는 아닙니다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가 자체 상표를 붙여서 파는 이른바 PB라면에 나트륨이 더 많다는 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앞 편의점입니다. 학생들이 점심 한 끼로 고른 건 유통사 브랜드를 달고 팔리는 PB라면입니다. 맛이 좀 어때요? 매워요. 자극적이어서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어요. PB 상품 드시는 분만 계속 이걸 먹어요. 인기의 비결은 자극적인 맛. 뒤집어 말해 나트륨 과다 사용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난달 말 실시한 국내 유통 라면의 나트륨 함유량 전수조사 결과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11개 제품이 최고 2340mg에서 2030mg까지 나트륨 1일 권장량 2000mg을 넘겼는데 한 개를 빼곤 모두 PB라면입니다. 특히 같은 제조사 제품인데도 자사 브랜드냐 PB냐에 따라 나트륨 함유량 차이가 컸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일부 제조사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면 업체들도 문제라는 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이제 개선 작업에 들어갔고요. 9월 중으로는 라면 평균 나트륨 수준으로 저감할 계획입니다. 나트륨은 영양 성분으로 분류돼 있어서 라면 내 함유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년 정부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자며 홍보에 쓴 돈이 120억 원.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하죠. 국내에서 해마다 210만 명이 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있는데 초기에 통증이 심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신경을 누르던 허리 디스크 크기가 저절로 줄어든다는 게 국내 연구로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올해 59살인 신영숙 씨는 4년 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증이 심해 디스크 제거 수술을 고민했지만 수술받기 두려워 일단 버텼습니다. 허리도 쉬고 너무 아파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맞고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더니 증세가 점점 좋아져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신 씨의 상태를 MRI로 확인해보니 신경을 누르던 디스크의 크기가 4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국내 한방병원이 처음보다 증세가 좋아진 허리 디스크 환자를 MRI로 다시 조사해보니 대부분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디스크는 신경과 혈관 쪽으로 튀어나와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혈관 속 면역세포가 돌출된 디스크를 외부 물질로 인해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돌출된 디스크 크기가 커서 증세가 심한 환자일수록 수축폭이 더 컸습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녹여 없애는 걸로 생각하는 게 제 가장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외국 연구에서도 허리 디스크의 80~90%는 저절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크 탈출 부위가 흡수되는 과정이 어떤 인자에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면 되는지. 하지만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마비 증세나 대소변이 장애가 나타나고 3주 넘게 통증이 심할 땐 수술받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4년 전 한 기업의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에 물건을 강매하는 통화 내용입니다. 쉽게 시험 받으라고요. 받아. 물건 못 들어간다면 그때 들건지 말고. 이 통화 녹음이 갑질 횡포를 사회에 고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하는 통화 녹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열린 마이크로 들어봤습니다.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에 밀집한 속기사 사무실. 요즘은 통화 녹음 파일을 문서로 만드는 게 주된 일입니다. 한 달에 한 50여 건 정도 들어오고요. 이제 그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 많이들 해가세요. 녹음은 갑에 대항하는 을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사장한테 폭언을 들었는데 그걸 녹취해서 그 상황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녹취는 저희한테 권리인 것 같아요.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누가 내 전화를 녹취를 하면은 기분이 찝찝하고 굉장히 불쾌하지. 그래 녹취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서울시의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콜센터입니다. 전화를 걸면 상담사 연결 시 통화 내용이 저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녹음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개인이 통화를 녹음할 때도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하게끔 하는 일명 통화 녹음 알림법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게 녹취되고 있다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가 있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신과 나눈 통화 내용을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지만 영국과 캐나다는 허용됩니다. 미국은 38개 주에서 녹음이 가능합니다. 우리 사회의 부조리나 범죄를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사회적인 맥락에서 강자가 횡포를 부릴 때 약자 입장에서 그것을 폭로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통화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도 편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필요성이 거론될 정도로 통화 녹음이 일상화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불투명과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여름 도심에서 봅슬레이의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현장에 이정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높이 22m, 길이 300m의 초대형 워터슬라이드가 등장했습니다. 하나, 둘, 셋.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대에 올라선 시민들은 봅슬레이 모양의 튜브를 타고 중심을 잡으려 애써보지만 뒤집히고 벽에 부닥칩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동계올림픽 썰매 종목이 열리는 평창 슬라이딩 센터로 향합니다. 피겨스케이트를 좀 보고 싶었는데 이번 이걸 타면서 또 봅슬레이 같은 것도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은 봅슬레이는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평창의 겨울을 미리 경험하며 막바지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이글루 모양의 시원한 실내에서 바이애슬론 사격을 하고 스키점프와 봅슬레이 등 다양한 종목의 가상 체험을 통해 겨울 스포츠의 묘미를 느꼈습니다. Feeling the Winter Olympics in the summer. It was a lot of fun. I really enjoyed it. 편하게 오셔서 즐기시고 재밌게 동계 스포츠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4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의 종목을 알리기 위한 도심 속 축제는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하며 내일 밤까지 이틀간 이어집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케이블 TV나 인터넷 가입하신 다음이라면 청구서 꼼꼼히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전화 상품에 가입돼서 쓰지도 않은 요금이 빠져나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희선 기자입니다. 문모 씨는 최근 홀로 사는 85살 노모가 CJ 헬로비전의 인터넷 전화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케이블 TV 요금과 함께 사용한 적도 없는 인터넷 전화 요금이 매달 2,200원씩 6년 동안 빠져나갔습니다. 문 씨 어머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입니다. 뭐 있는 거 갑옷 살지만 귀도 안 들리고 시각 청각장애 입고에다가 당신들이 가입을 누가 시켰냐 했더니 그거는 모르겠대. 이모 씨도 2년 전 자신도 모르게 LG U+ 가정용 IoT 서비스에 가입된 뒤 요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케이블 TV나 인터넷에 가입할 때 업체가 다른 상품을 몰래 끼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설명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이런 상품이 나가는데 기사님 오면 설치를 해두라고 하세요 라는 말.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노인들 이용자를 속여서 가입을 시키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의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CJ 헬로비전과 LG U+는 거듭된 민원의 취재까지 이어지자 뒤늦게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돌려줬습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과거사와 관련해선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도 우리 못지않죠. 중국 청년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철없는 장난을 하다가 결국 쇠고랑을 찼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일본도를 흉내낸 모형칼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일본어 욕설을 외칩니다. 역시 일본 군복을 입고 스쿠터에 앉은 다른 청년은 웃으며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합니다. 지나는 차량에도 엉터리 일본어 욕설을 내뱉습니다. 영상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현지 경찰은 두 사람을 추적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상하이에선 항일운동 기념관으로 사용되는 건물 앞에서 관광객 4명이 일본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마치 맨홀 뚜껑을 훔치듯 몇 초 만에 신속하게 사진 촬영을 해냈다며 자랑했습니다. 지난 2013년엔 20대 여성들이 일본 군복을 입고 생일 파티를 즐긴 장면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我觉得这个行为有点可耻吧，还有就是没有认清历史这个事实。 중국 관영 언론이 이런 행위를 비난하며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누리꾼들은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욱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일자리 부족이나 주거 문제 같은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들을 해결해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택시 경력 8년의 박대수 씨는 2년 전 출자금을 내고 택시 협동조합 쿱택시에 합류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조합원에게 주는 배당 수익도 얻고 있습니다. 월급날 배당금이 또 50만 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된 걸 n분의 1로 놓는 거죠. 안정적인 일자리와 조합 운영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택시 협동조합은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2015년 서울에서 처음 출범해 지금은 전국 5개 시에 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주들이 많이 모여줌으로써 가동률이 높아지고 과거에 86명이었던 노동자 수가 176명까지 증가되는 주택 임대업을 하는 또 다른 사회적 경제기업.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보단 저렴한 주거 공간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래되거나 빈 집을 빌려 개조한 뒤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을 활용해 비용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800명 넘는 청년들에게 살 곳을 제공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공간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서 사회에 좀 임팩트를 줬다. 과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소규모거나 취약계층 대상이었다면 최근엔 규모도 커지고 성장 기반을 다진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지난 10년 새 14,000여 개로 늘어난 사회적 경제기업의 다양한 도전과 실험이 일자리 문제와 사회 양극화 해결에 대안이 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요즘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다양한 야생화가 앞다퉈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딱 400명만 볼 수 있다는 천상의 화원을 조재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418m 태백산 금대봉. 짙은 녹음 사이로 화사한 꽃밭이 펼쳐졌습니다. 탐방로 주변과 능선엔 야생화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봄철 나물로 즐겨 먹는 참나물은 나뭇가지의 눈꽃처럼 작지만 새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연보라색 초롱이 매달린 듯 모싯대는 이슬에 젖어 더욱 싱그럽습니다. 강렬한 주황색의 말라리, 연분홍빛 노루오줌, 앞다퉈 피어났지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보라색이 너무 예뻐요. 마음이 평안해지죠. 행복해지고. 예쁜 꽃들이요? 아주 많죠, 여기. 탐방로 주변으로 지난달부터 피기 시작한 여름꽃이 50종이 넘습니다.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이렇게 겹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꽃이 다른 곳보다 더 다양하게 많아요. 금대봉 탐방로 구간은 1년 가운데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만 개방됩니다. 그것도 하루 최대 400명까지만 탐방할 수 있습니다. 금대봉 탐방로 구간은 7.7km. 울창한 숲길 사이로 여름꽃에 이어 가을꽃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굵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특히 12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남자 계주팀은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캘거리의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러닝을 하고 실내 사이클 훈련으로 체력을 다집니다. 힘찬 파이팅으로 시작한 빙판 훈련에선 코너웍을 세심하게 가다듬습니다. 특히 남자팀은 3년 전 소치올림픽 노메달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지쳐 쓰러질 만큼 온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가요? 진짜 죽겠어요.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서일아, 임효준, 황대현, 김도경, 곽윤기로 구성된 남자 계주팀은 2006년 이후 끊긴 올림픽 금맥을 잇겠다며 이를 악물었고 2차례 기록 테스트에서 세계 기록을 넘어설 만큼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보다 마지막에 이제 계주에서 초스가 많이 땡겨져 가고요. 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맏형 곽윤기부터 18살 막내 황대현까지 한데 모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고된 훈련을 잠시 잊으며 모두 하나가 된 결과입니다. 윤기 형이 일단 이제 팀이 분위기 메이커고요. 다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팀의 평창올림픽 목표는 5000m 계주를 포함해 금메달 2개를 따내 옛 영광을 되찾는 겁니다. 이번만큼은 다시 선배님들의 자존심도 되찾아드리고 싶고 또 명예회복도 하고 싶고.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캘거리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18살의 고교생 골퍼 최혜진 선수가 아마추어 고별전인 보그너 오픈 둘째 날 선두와 한타차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최혜진이 이번 홀에서 쉽지 않은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돌굽니다. 이틀 연속 4타를 줄인 최혜진은 공동 선두인 김소희, 박지영을 한타차로 추격하며 우승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지난달 초정탄산수 오픈 우승과 US 오픈 준우승을 차지한 특급 아마추어 최혜진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프로로 전향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된 프로축구 전북의 김민재 선수가 다음 주 대표팀 소집을 앞두고 시원한 중거리골을 터뜨렸습니다.
주말인 오늘 내륙 지방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는 언제든지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해안 지방에선 150mm가 넘는 비가 예보되면서 이들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선 최고 120mm, 그 밖에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의 한낮 기온 서울 27도, 대전 28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경우 전주 30도, 대구 29도 등으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월요일 오후에 그치겠지만 화요일에도 대부분 지방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살충제 달걀 사태 보면서 친환경 인증을 이젠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허술한 인증과 관리, 비단 달걀뿐일까요? 친환경 인증 식품이란 말에 기꺼이 비용을 더 지불했던 소비자들에게 당국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때입니다.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